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7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깊은 화두를 따라 내 안의 우주를 탐험하는 자기인식과 성찰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탐험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상처와 흉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상처와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일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 풀리지 않은 오해의 앙금들. 이러한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 돌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만져보고 그 서늘한 감촉에 몸서리치면서도 차마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돌덩이는 과연 누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돌을 매일같이 품고 사는 나 자신인가?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위, 바로 용서와 화해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서 용서는 타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분노와 원망, 미움은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세 가지 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 성냄에 속하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이 독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사를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물려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불교에서는 용서의 실천적 방법으로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또한 그 자신의 무지와 번뇌, 그리고 깊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꿰뚫어 보는 지혜. 그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대신 고통받는 또 하나의 중생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속 미움의 자리에 연민이 싹틀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결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동과 그의 존재 자체를 분리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한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 노승이 젊은 승려와 길을 가다 강을 건너지 못해 곤란해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 업고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젊은 승려가 참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스님, 수행하는 몸으로 어찌 여인을 안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승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처럼 용서란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 그 기억, 그 감정을 마침내 강가에 내려놓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를 내려놓는 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좀먹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연의 끈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 끈을 내 의지로 잘라내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자유를 되찾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서양의 지혜 또한 용서를 감상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바라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과 반응뿐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품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평정심을 외부 사건에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에게 용서는 타인의 행동이 더 이상 내 내면의 요새를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주체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철학적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심장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즉, 용서는 더 이상 종교나 도덕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마음의 면역력 강화제인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의 과정을 결정적 용서와 정서적 용서로 구분합니다. 결정적 용서는 더 이상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정들이 실제로 옅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바로 정서적 용서이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치유 과정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나 자신, 상처받도록 나를 방치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기 용서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4가지 계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상처를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아픔과 분노, 슬픔이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거절 없이 쏟아내 보세요. 당신의 고통은 정당하며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계단은 용서하지 않음의 대가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사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성찰해 보세요. 그 기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요? 현재의 소중한 관계나 즐거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잠 못 이루는 밤, 소화불량,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이처럼 용서하지 않음이 나를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가 나를 위한 선택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계단은 관점을 전환하여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처의 피해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지적인 노력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고통을 겪어냄으로써 내가 어떻게 더 강하고 지혜로워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또한 상대방을 전지전능한 악마가 아닌 그 역시 자신의 한계와 고통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불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보려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미움의 감정을 조금씩 녹여낼 것입니다. 네 번째 계단은 마음으로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는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변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선언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당신을 원망의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 자신 또한 걸어 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 해방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용서와 화해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베푸는 관용이기에 앞서 내 마음속의 독을 스스로 정화하고 나를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음속 가장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미움과 원망의 얼음이 녹아내릴 때 그 자리에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는 부드럽고 비옥한 땅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과거를 향한 용서를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의 땅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공부의 여정이 나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상으로 확장되는 길, 자비와 공감, 타인과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낡은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 공부 시리즈 7번째 편을 마칩니다.